아, 근데 선생님들께서 담임 교사를 맡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규 때 담임을 맡았다. 그때 해 주실 수 있는 조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예서 선생님. 제가 신규 선생님들에게 담임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까 이제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진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되게 수많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사실 담임교사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이제 비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고 담임교사가 있는데 담임교사는 정말 그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 만큼 자율성에 따라서 내 반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자 본인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되니까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키는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고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우리 반 아이들을 매니지할 때 특히 유독 어떤 아이들이 거슬려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약간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나의 어떤 상처나 그 나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게 사실은 가장 훌륭한은 아니고 조금 괜찮은, 조금은 괜찮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최재 선생님. 저는 일단 특수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중증 장애라고 하는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친구들이 특수학교에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언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부모님하고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걸 잘 못해서 신규 때는 많이 미스가 났기도 했고, 왜냐면 너무 어리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었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 당연히 없었으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제 부족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부모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좀 인지 능력이 이게 그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좀 다소 낮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래도 그 아이들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부모님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되게 본능적이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정말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한 신뢰를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일관성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예외 조건을 이해시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폐성 장애 친구들한테 예외 조건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게 교사가 이제 이거 안 되는 건 정말 안 된다고 되는 부분은 된다고를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반을 매니지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반이 많아봤자 뭐 3반? 요렇게 아니면 2반 요렇게 이루어진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옆반 선생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맺어야 그게 동학년이라고 하죠. 네. 동학년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1년 농사가 편해요. 그러니까 옆반 선생님과 이제 적절하게 수업량을 맞춰가는 거 그리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조금 더 있었다면 선배 교사가 얘기해 줬었다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교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하나 선생님. 저는 앞에 선생님들 해주신 말씀 일단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요. 특히 저처럼 좀 젊은 나이에 이제 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태로 담임을 맡게 됐을 때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하고 적절한 거리 유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까 뭐 신규교사의 열정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학생들 일단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사실 거의 동생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제 세대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또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막 거의 친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친하게 지내고 처음엔 근데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사로서의 나의 권위가 잘 안 서게 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지도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친구한테 말하듯이 나한테 너가 왜 그런 걸 요구하냐 거의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특히 사람마다 근데 또 그 원하는 거리가 다른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교사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가 괜찮은 분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떤 선을 넘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아까 박예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내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는 괜찮지 않은지를 본인이 기준을 정해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올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걸 좀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게 1년간의 지속 가능한 좋은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까 다시 나를 잘 알아야 된다로 가는데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선생님들이 약간 전설처럼 첫날은 절대 웃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은 뭐 고생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내가 막 그렇게 평소에 막 화를 무섭게 내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연기하면서 화내고 이러면 애들도 다 보이거든요. 연기하는 거. 그럼 더 우스워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진실되게 다가간다면 학생들도 저 선생님이 정말 진실되게 나랑 대화를 하고 있구나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중2병이 있잖아요. 근데 중2 학생들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저 그때 생각하면은 온갖 세상 고민을 다 떠안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 시기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먼저 여지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시 학교를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아이들이 다양한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아이들하고 모둠일기 쓰기 해서 이렇게 교환일기장 같은 거 쓰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소통 창구가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급 관련해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그런 창구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예전에는 뭐 문자 메시지 정도가 긴밀한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다면 카카오톡 같은 걸 활용을 한다거나 아이들 SNS를 좀 활용한다거나 이래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접점들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접점들이 생겨난 지점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장애 학생들은 원체 장애 정도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수학교에도 이제 일반 학교에 있는 경도 장애 친구들이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여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톡이나 이런 미디어를 다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은 카톡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졸업한 친구들 중에도 이미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도장애 친구들, 중증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심한 친구들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사춘기가 와요. 근데 걔들은 말로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근데 정확하게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교사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럴 때 가장 특수학교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과의 연결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특수학교는 뭐 유치원처럼 어떻게 보면 매일 알림장을 쓰거든요. 부모님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세밀하게 써드리는 편이에요. 네. 온 학교에서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였었는데 제가 작년 담임선생님께 물어봤을 땐 그런 행동이 없었다.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약물을 복용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부모님께 세밀히 여쭤봐서 이 학생이 지금
어떠한 정서 상태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굉장히 알려고 노력해요. 근데 뭐 제 부족일 수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환기시켜줄 수 있는 창구는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상담이 원활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말 부모님께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황을 알려주고 혹시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변화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지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기를 이제 논의를 드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아이들의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그 소통에 있어서 제가 좀 어려웠던 아이들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반 아이들에게 이제 어쨌거나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 중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무기력한 아이들이거든요. 반응이 없어. 네. 어떠한 반응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은 아이들, 그런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점이 필요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코로나 온라인 시국에도 많은 아이들은 여기만 보여주고 여기만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해도 얼굴 보여주지 않고 나 거기 존재하고 있다 그냥 여기 까딱까딱 하는 거로만 자기를 드러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는 것이 그 친구들을 이제 나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그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사실 제가 소통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한묵증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1년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네가 편안해질 때 그때 말을 하면 된다는 뉘앙스를 그 아이에게 항상 얘기했고 그냥 그 친구가 고개만 끄덕여도 괜찮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쨌거나 너가 괜찮고 이런 것들 사실 늘 선생님들은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하는 거를 늘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포인트들 그렇게 무기력하고 소통이 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내가 미워서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소통의 비결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좋은 드리고 팁인 싶네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중학교 이 시절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를 생각하곤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도 질풍노도의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막 어른들이 너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게 너무 화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막 그거를 겉으로 반항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막 맨날 일기장에다가 막 욕을 쓰고 화를 내고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리고 저 진짜 중학교 때 일기 아직 가지고 있는데 막 이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때를 생각했을 때 이제 어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 시기에 고민이 되게 별거 아니게 보이기도 하고 좀 과하게 몰입한다, 뭐 과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진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해주기를 원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